일본의 격렬한 반응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핵과 잠수함이 결합된 용어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으로 핵분열 방식을 응용한 원자로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이른바 전략 핵잠수함과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6개의 나라만이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브라질이 프랑스와 협력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1kg의 핵분열 에너지가 석탄 3,000톤과 맞먹는 정도이니 원자력 잠수함은 이론적으로는 핵연료 교체 시기가 올 때까지 10년 이상, 20-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물과 산소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식량 등 보급품이나 승조원들의 피로, 정비라는 조건을 제외한다면 잠수함의 궁극적 목적인 은밀한 잠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209, 214급 디젤 잠수함 10여 척은 길어야 20일을 못 버티고 한 번씩 수면 위로 떠올라 배터리 충전을 해야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통상 3개월 이상 바닷속에 머무르며 작전을 펼 수 있고, 속도 역시 평균 시속이 37에서 47km로 디젤 잠수함에 비해 속력이 2~3배 빠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북극성 3형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잠수함 기지 인근 수중에서 장기간 감시하다가 기지를 떠나는 SLBM 탑재 잠수함을 따라붙어 추적하거나 발사 징후를 보일 때 공격해서 격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국감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질문에 SLBM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경멸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연구 결과에 나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심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해군 내에서 운영 중인 핵잠수함 관련 TF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데,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향후 국방부 합창과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군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이 TF가 지난 3월 국방부에 정식 인가가 된 것을 밝힘에 따라 이제 조심스러운 타진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자주국방이라는 기조하에 노무현 정부 시절 비밀리에 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03년 6월 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아 362 사업으로 불린 이 사업은 3조 5천억 원을 들여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친 뒤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 1번함을 배치하고 2-3년 간격으로 2번함, 3번함을 진수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2차 핵위기가 고조된 분위기에 더해 정부가 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되었고, 중단된 이유는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와 미국 등 주변국의 반대가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는 해군 예산의 문제로 이지스함 도입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핵 잠수함의 강점이 장기간의 잠수 작전인데 결국은 적군의 탐지를 피해 다녀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며, 영원히 적국 해역에서 숨어 다닐 수는 없으며 적의 추격으로부터 아군 해상 세력권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초 해군력이 약하다면 해상 세력권도 극도로 좁을 수밖에 없고, 피할 곳 없는 핵잠수함의 생존 확률도 희박해진다는 이유로 한정된 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분석으로 당시 우리의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좌절되었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군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대외적으로 북한이 발사한 SLBM을 저지할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킬체인, 압도적 대응 등 한국형 3축 체계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조차 효과적인 요격이 곤란한 상황으로 레이더의 사각지대에서 발사된 SLBM에 대한 대응이 불가하며,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도 북한이 올해 쏜 11차례 미사일 중 5차례 탐지를 못했다는 보도가 있는 등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적의 공격 징후를 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은 정찰위성, 통신위성 등과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이용해 표적을 탐지하고 이상 징후를 판단해 군함, 전투기, 미사일 등으로 적이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동식 미사일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얘기이며 아예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잠수함은 말할 것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압도적 대응은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한다는 전략인데, 어디까지나 핵발사 후 사후적 조치로 이 기존의 3축 체계는
북한의 SLBM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유일하게 SLBM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제약 조건을 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방법은 일단 국외 도입을 하는 방법이 쉬울 수 있는데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도입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처럼 기술 도입, 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가장 좋은 국내 자체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체, 전투체계, 소나체계 등 기본적인 잠수함의 제작에 대한 기술은 현재 우리 해군은 장보고 3 배치 2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핵심적인 원자로의 경우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98%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핵잠수함 연료로 쓰고 있어 연료 재장전 없이 영구적인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작전 반경이 좁은 편인 만큼 5%까지 농축된 우라늄만 확보되어도 6개월까지도 재장전 없는 작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노무현 정부 362 사업 당시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잠수함용 원자로는 36개월이면 가능하다. 우리가 얼마든지 집을 짓고 아궁이도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데 결국 땔감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기술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중 배수량 4,400톤, 선체 크기는 100m에 9m, 자망심도 400m 이상, 최대 속도 25노트 이상, 작전 지속 일수는 최대 90일인 예산 1조 3천억부터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7년 안에 개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개발도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전농축할 수 있다는 점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어 핵을 연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는데 평화적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일부 개정을 해야 합니다. 2017년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미국이 동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청와대에서는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IAEA 등 핵물질의 이용에 관한 조치에 대해 이해 관계국들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추진했다가 좌절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다시 꺼내 공약으로 내세우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SLBM 도발로 여러가지 필요성과 명분이 생기고 있고 비핵 국가인 브라질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362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문근식 당시 대령은 우리가 핵잠수함에 우라늄을 사용하되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와 IAEA에게 선언하고 미국을 설득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자주 국방에 대한 국가적 의지만 있다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자체 역량과 외부 여건들로 볼 때 난관은 있겠지만 강한 의지로 추진을 한다면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북한 SLBM 방어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핵추진 잠수함이 배치된다면 이외에는 어떤 위력이 있을까요? 2024년 전력화 예정인 장보고 3 배치 2에는 기존 배치 1에 6개에서 10개로 늘어난 수직 발사관에서 사거리 800km의 현무 2C 탄도미사일, 사거리 1500km의 현무 3C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 해도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북경을 넘고 일본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더 은밀하고 작전 반경, 시간이 넓어질 핵추진 잠수함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장보고 3 잠수함 계획에 의해 수직 발사관을 장착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1500km까지 발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에 그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된다면 아마 덜덜 떨며 반대할 것은 명확하해 보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SLBM과 핵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한국을 연관시켜 이율배반적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전 항공자위대 중장이자 아베 수상관제에 근무했던 군사평론가 오다 쿠니오는 이번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난데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북통일에 따른 남북한 기술의 합체이다. 한국은 이미 대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탑재되면 대상은 바로 일본이다 라고 언론에 기고한 바 있습니다. 통일 한국이 되어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될까봐 소설을 쓰며 발작적 두려움과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내 여론은 한국인들은 북한이 한국에게는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무감각해져 있다고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으로 수직 발사관을 늘리고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군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며 이는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라고 피해의식을 드러내는 논조가 많습니다. 이를 발사 사정거리까지 표시해서 보도했던 아사히 계열 전문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이 북한과 친해 보이는 것도 싫고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전력을 확충하는 것도 싫고 어쩌라는 건지 그 근본에는 강해지는 한국에 대한 두려움과 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한국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겠죠. 그리고 그 공포 때문에 아베와 일본 우파들은 헌법을 고쳐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고 싶어하고 그 당위성으로 한국의 존재가 위협이 된다고 트집을 잡으며 생떼를 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